삶이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말 한마디, 계획하지 않았던 사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인간관계까지.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때때로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왜 이토록 감정이 소란스러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하지만 그런 혼란의 순간일수록 우리에겐 단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평정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5가지 심리 기술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본문 1. 감정이 흔들릴 때의 신호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굴이 붉어지고 갑자기 속이 답답해져서 한숨이 푹 나오는 그런 순간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 흔들리지? 하지만 그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감정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감정은 언제나 신호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울리는 일종의 경고음이죠. 예를 들어 갑자기 심장이 빨라진다거나 어떤 말에 유독 과하게 반응하게 될 때, 그건 그 말이, 그 상황이 당신 안에 어떤 상처나 두려움을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땀이 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속이 울렁거리며 말문이 막히는 순간 우리 몸은 이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감정에 휩싸여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 10초라도 멈추는 겁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몇 초의 호흡이 감정의 홍수 속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안전밧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란 걸 참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참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고,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돌아옵니다. 진짜 평정심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이 말이 나를 속상하게 했구나. 내가 이 상황을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붙잡아 말로 표현해주는 것. 그게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감정은 들여다봐주는 순간 그 힘을 잃습니다. 무시당할 때는 더 커지지만 인정받을 때는 조용해지죠. 당신이 요즘 자주 한숨을 쉰다면, 자주 예민해진다면, 혼자 있을 때 유난히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건 감정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나 좀 봐줘. 지금 나 힘들어. 이 감정 혼자 안고 가지 말아줘. 오늘은 그 마음의 목소리에 잠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감정이 요동칠 때 가장 필요한 건 억지로 멈추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알아차려주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당신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본문이 감정의 거리를 두는 관찰자의 시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초조, 외로움. 이 감정들은 매 순간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이 나 자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심리학에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접근을 제안합니다. 바로 감정 분리입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마치 밖에서 바라보듯 관찰자의 시선으로
거리 두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정말 화났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화난 나와 감정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감정과 내가 완전히 뒤엉켜 있는 상태죠. 이제 여기서 단 한 문장만 바꿔볼게요. 화가 난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다. 어때요? 같은 상황인데도 말의 뉘앙스가 다르죠. 이 한 문장의 차이가 커다란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그 감정은 나가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감정 분리입니다.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그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 감정은 일종의 날씨와도 같습니다. 오늘 하늘에 비가 온다고 해서 그 비가 곧 당신은 아니죠. 그저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안에 분노나 슬픔이 지나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관찰자의 시선은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내 안에 불안이 스며들고 있구나. 아, 이 감정은 예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늘 올라왔던 거야. 지금은 그냥 감정의 물결이 지나가고 있을 뿐이야. 이처럼 감정을 이름 붙이고 인정하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파괴력은 훨씬 줄어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의 탈융합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감정과 나 자신이 하나로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그 둘을 분리시켜 객관적인 시선으로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죠. 물론 이게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강렬하고 빠르며 우리를 순식간에 휩쓸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할수록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지켜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바로 반응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처받은 감정이 내 안에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그 감정을 내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야.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을 감정의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지켜보는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감정이 그렇게 바라봐지는 순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정은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잠시 멈춰서 그 감정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안정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나요?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회복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거리 두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3. 평정심을 위한 실질적 루틴.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한 감정, 쉽게 올라오는 분노, 이유 없이 느껴지는 외로움은 대부분 일정하지 못한 삶의 흐름 속에서 더 크게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 정적인 루틴, 다시 말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은 의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할 때 10분 정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아보는 겁니다. 명상이라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하루를 차분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은 단순해 보여도 우리의 뇌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긴장한 몸과 마음으로 몇 시간, 때로는 하루 종일 버텨냅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그 긴장을 풀어주는 루틴이 있다면 우리의 감정은 그만큼 덜 요동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루틴은 바로
감정일기입니다. 감정일기란 단순히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직장에서 팀장의 말에 짜증이 났다. 처음엔 화가 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처받은 것이었다. 이처럼 감정의 표면을 넘어서 그 안에 숨은 진짜 감정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오늘 가장 강하게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 감정은 어떤 사건에서 비롯되었을까? 그 감정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걸까?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했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질문들은 단지 일기를 쓰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감정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우리는 특정 감정이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이유 없이 우울하다. 나는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분노가 치솟는다. 이런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감정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신체 면역력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글을 통해 감정을 명확히 하고 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는 행위는 결국 평정심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일기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 녹음 앱, 또는 그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어떤 방식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면 됩니다. 핵심은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 시간이 반복되면 우리 마음속의 감정들은 더 이상 폭풍처럼 우리를 휘몰아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폭풍을 바라보는 여유를 갖게 되고 그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기쁜 일도, 서운한 일도, 불편한 감정도 있었겠죠. 이제 조용한 공간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의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 그 질문이 당신의 평정심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루틴이 되어줄 겁니다. 본문사,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는 감정의 방어막.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때때로 무례하고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도 있죠. 그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 가슴 깊숙이 밝힙니다. 화가 치밀고 억울하고 심지어는 내가 틀렸나, 내가 부족한가 싶은 생각마저 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감정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상대의 말에 통째로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무례한 말들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말은 저 사람의 문제야. 내가 나쁘거나 틀려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기준과 시선이 그런 것뿐이야. 이 짧은 문장은 감정을 방어하는 강력한 내면의 방패가 됩니다. 사실 무례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을 타인을 향한 비난과 조롱으로 숨기려 합니다. 자신이 뭔가 불만족스러우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우월함을 느끼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상처받으며 그들의 내면의 상처까지 함께 짊어지려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례한 말은 상대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 거울 속엔 그 사람의 불안, 열등감, 고정관념이 담겨 있을 뿐이지 당신의 진짜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거울을 억지로 들여다보려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감정을 소비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대신 감정의 방어막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방어막은 바로 자기 확신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 이 자기 확신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평가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나를 안다. 이 한마디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례한 말 앞에서 당장 울컥하는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곱씹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상처를 받았구나. 그 말이 날 아프게 했어.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이고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받아들이되 그 감정이 내 자존감까지 훼손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감정의 방어막입니다. 이 방어막은 더 이상 당신이 남의 말에 휘청이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진짜 아끼는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고 그 어떤 무례함에도 지켜야 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본문 5.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묵직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말투는 조용하고 표정엔 여유가 있고 급한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죠. 그런 이들은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사실 마음이 고요한 사람들은 화려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몇 가지 태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누구나 연습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을 쉽게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실수를 하거나 감정이 폭발하면 왜 그랬지? 난 왜 이렇게 못하지? 하며 스스로를 채근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감정에 휩쓸리더라도 그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이니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너그러워지는 연습. 이것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둘째, 그들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걸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고 흔들리면 안 되고 항상 강하고 똑똑해 보여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평정심 있는 사람은 그런 완벽의 가면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들은 삶이란 본래 예측할 수 없고 실수와 변수로 가득하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통제하려 하기보다 흐름에 몸을 맡기며 상황 속에서 최선을 찾는 사람들. 이 유연함이 곧 평정의 기반이 됩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만의 정신적 쉼터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아침 산책하는 길에서, 누군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또 다른 누군가는 일기장을 펴고 조용히 감정을 기록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 고요한 공간 하나가 그들의 내면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온전한 자기만의 시간이고 혼란스러운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루틴을 가진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곧 평정심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마무리, 우리는 누구나 흔들립니다. 완벽한 사람도 늘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아마 당신에게 너무 익숙하거나 혹은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아 실천해 본다면
당신의 하루는 조금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 안엔 당신의 삶과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천천히 평정의 기둥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언제든 고요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그 고요함에 다가가려는 작은 의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을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